여러분, 한국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컵라면이 뭔지 아세요? 신라면? 아니요, 아닙니다. 놀랍게도 육개장 사발면이 그 주인공이에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소식이 있습니다. 이 육개장 사발면이 지금 캐나다 전역을 뒤흔들고 있다는 사실, 믿어지시나요? 평범한 사발면이 어떻게 캐나다에서 줄을 서서 사먹는 국민 간식이 되었을까요? 더 놀라운 건 이 모든 열풍이 한국 유학생 청년의 작은 행동에서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과연 이 청년은 어떤 기적 같은 일을 만들어냈을까요? 지금부터 그 감동적이고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승태라고 합니다. 캐나다에서 유학 중인 평범한 한국 청년이에요. 오늘은 제가 방학 동안 스키장에서 일하며 겪은 특별하고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캐나다의 겨울은 정말 춥습니다. 하지만 스키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천국과도 같아요. 이곳 사람들에게 스키는 단순한 스포츠가 아니라 겨울을 보내는 삶의 방식이에요. 휘슬러 블랙홈이나 밴프 국립공원 같은 유명 스키장에는 주말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 활기로 가득합니다.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모두가 스키를 즐기는 모습은 보는 것만으로도 겨울의 낭만을 느낄 수 있게 해주죠. 저는 방학 동안 학비를 벌기 위해 스키장에서 리프트 안전요원으로 일하고 있었어요. 매일 아침 눈 덮인 산맥을 보며 와, 이런 풍경에서 일할 수 있다니 라는 생각에 감탄했죠. 하지만 그런 감탄도 잠시 리프트 주변에서 하루 종일 추위를 견디며 일하는 건 쉽지 않았어요. 손발은 꽁꽁 얼고 코끝이 빨개질 정도로 차가운 바람이 계속 불었으니까요. 추위보다 더 힘들었던 건 초반에 겪은 마음고생이었어요. 몇몇 캐나다 동료들은 처음에 동양인인 저를 보며 별 생각 없이 장난 섞인 농담을 하곤 했거든요. 승태, 너 김치 맨날 먹는 거야? 그거 냄새 엄청 강하다면서? 김치 많이 먹으면 눈 더 작아지는 거 아니야? 하하, 그들은 농담이라고 했지만 저는 꽤 상처를 받았어요. 제가 좋아하는 김치가 이런 식으로 비하되다니 자존심도 상하고 괜히 이곳에서 더 위축된 기분이 들었죠. 하지만 가만히 상처만 받을 순 없었어요. 저는 오히려 그들에게 김치에 대해 더 자신감 있게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사실 김치는 우리나라의 슈퍼푸드야. 맛도 좋고 몸에도 엄청 좋아. 나중에 한번 먹어보면 분명 좋아할걸? 그렇게 조금씩 제 문화와 음식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동료들과 더 가까워질 수 있었어요. 시간이 지나자 그들도 제게 마음을 열기 시작했고, 승태, 김치 다음에 꼭 가져와 라며 흥미를 보이기도 했답니다. 그런 저에게 하루 중 가장 기다려지는 시간은 쉬는 시간에 먹는 컵라면이었어요. 특히 한국에서 가져온 육개장 사발면은 제게 큰 위안이었죠. 추운 바람에 꽁꽁 얼었던 몸을 뜨거운 국물 한 입으로 녹일 때면 아, 살겠다는 말이 절로 나왔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작은 컵라면이 예상치 못한 특별한 사건을 만들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교대 시간에 휴게실에서 컵라면을 먹으려 뜨거운 물을 부었어요. 몇 분 뒤 라면이 익어가면서 휴게실에 특유의 향이 퍼졌습니다. 진한 육개장 냄새는 한국 사람들에게 익숙하지만 외국인들에게는 조금 생소할 수도 있었겠죠. 잠시 후 동료 제이콥이 코를 찡그리며 다가왔습니다. 승태, 이거 무슨 냄새야? 좀 특이한데? 저는 웃으며 컵라면을 보여줬습니다. 이건 한국에서 온 컵라면이야. 이름은 육개장. 살짝 매콤하지만 국물이 정말 맛있어. 몸도 따뜻해지고. 제이콥은 라면을 흥미롭게 쳐다보다가 말했어요. 한번 먹어볼 수 있을까? 냄새는 특이하지만 맛은 궁금하네. 저는 종이컵에 라면 면발만 덜어서 건네줬습니다. 국물은 아직 생소할 것 같아 일부러 주지 않았어요. 제이콥은 조심스레 면을 입에 넣더니 의외라는 표정을 지으며 말했죠. 이거 맛있네. 생각보다 덜 매운데? 국수 같은 느낌인데 진짜 괜찮아. 그가 면을 다 먹고 난 뒤 이번엔 국물에 대해서도 물어봤어요. 근데 이거 국물도 마셔도 돼? 냄새가 좀 강한데 맛이 궁금하긴 해. 저는 웃으며 국물을 조금 나눠줬어요. 제이콥은 조심스레 한 모금 마시더니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와, 대박이다. 처음 먹어보는 맛이야. 매운 게 아니라 적당히 자극적이라 좋다. 그날 이후 제이콥은 휴게실에서 컵라면 냄새만 맡아도 저를 찾아왔어요.
그리고 동료들에게도 이렇게 말했죠. 얘들아, 승태가 먹는 한국 컵라면 있잖아. 그거 진짜 맛있어. 너희도 꼭 먹어봐야 해. 저는 단순히 추위를 이기기 위해 먹었던 컵라면이 이런 식으로 동료들 사이에서 관심을 받을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하지만 이 작은 관심은 점점 더 커지며 앞으로 놀라운 일로 이어지게 됩니다. 제이콥이 육개장 컵라면을 맛본 후로 휴게실에서 제가 먹는 라면은 직원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었어요. 하루는 라면을 꺼내 물을 부으려던 찰나 다른 동료들이 냄새를 맡고 다가왔죠. 승태, 또 그 라면이야? 제이콥이 엄청 맛있다고 하던데 우리도 한번 맛볼 수 있어? 냄새가 좀 특이하긴 한데 맛있다며? 저는 웃으며 종이컵을 꺼내 조금씩 나눠줬어요. 다들 한 입씩 먹어보더니 깜짝 놀라며 말했어요. 우와, 이거 맛있다. 국물까지 맛본 동료들은 완전히 빠져들었어요. 이거 진짜 대박인데? 감칠맛 제대로다. 이런 게 한국에서는 흔한 거야? 부럽다. 작은 컵라면 하나가 동료들 사이에서 이렇게 큰 관심을 받을 줄은 저도 몰랐습니다. 그런 소문은 곧 매니저에게도 전해졌죠. 어느 날 매니저가 직접 휴게실로 찾아와 물었어요. 승태, 직원들이 다들 내 라면 이야기만 하던데 도대체 뭘 먹고 있는 거야? 아, 이건 한국에서 가져온 컵라면이에요. 육개장이라고 하는데 국물이 매콤하면서도 진해서 다들 좋아하더라고요. 저는 혼날 각오를 단단히 하고 있었죠. 하지만 그 반대였습니다. 매니저는 흥미롭다는 듯 직접 한번 맛을 보겠다며 국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 역시 놀란 표정으로 감탄했어요. 이후 저는 충격적인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오, 이거 정말 맛있다. 국물이 이렇게 깊은 맛이 날 줄은 몰랐네. 있잖아, 승태 씨. 이걸 손님들에게 이벤트로 무료로 나눠주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해? 승태 씨가 전담해서 맡아줬으면 좋겠어. 너무 뜬금없었지만 매니저의 제안으로 저는 스키장 안쪽에 있는 작은 실내 휴게 장소에서 컵라면을 나눠주는 일을 맡게 되었어요. 이 공간은 주로 스키를 타다 잠시 쉬러 온 사람들이 도시락을 먹거나 몸을 녹이는 작은 공간으로 비교적 조용하고 눈에 띄지 않는 곳이었죠. 이 제안은 저에게도 나쁘지 않았어요. 바깥에서 차가운 바람을 맞으며 일하는 것보다 따뜻한 실내에서 컵라면에 물만 부어 나눠주면 되는 일이었거든요. 부담이 적었고 사람들에게 주목받지 않을 것 같아 오히려 편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첫날, 저는 집에 쟁여둔 육개장 컵라면 한 박스를 챙겨와 테이블 위에 세팅했습니다. 뜨거운 물통과 종이컵도 준비하고 손님들이 자연스럽게 다가오길 기다렸죠. 컵라면이 익으면서 퍼지는 특유의 진한 육개장 냄새가 휴게실을 채웠지만 손님들의 반응은 생각보다 조용했어요. 몇몇 손님이 흘끗 보긴 했지만 대부분은 그냥 지나쳤습니다. 냄새가 좀 특이하네. 이게 뭐지? 그냥 아시아 누들인가 보네. 별로 배고프지도 않고 간혹 용기를 내서 다가오는 손님들도 있었습니다. 면발을 한두 입 먹어본 사람들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지만 국물 냄새에 망설이는 이들도 있었죠. 오, 면발은 괜찮네. 근데 국물은 좀 강한 냄새가 나는 것 같은데요. 그래도 몇몇 손님이 국물까지 마시고는 별다른 반응은 없었습니다. 그렇게 첫날은 대체로 조용히 지나갔어요. 컵라면을 맛본 사람들의 반응은 나쁘지 않았지만 대체로 사람들이 큰 흥미를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첫날 치고는 이 정도면 괜찮지. 저는 그렇게 생각하며 컵라면을 정리했습니다. 둘째 날, 뜻밖의 손님들이 나타났습니다. 오전이 지나고 한 무리의 한국인 단체 관광객이 도시락 휴게실로 들어왔어요. 스키장에서 구경을 마친 듯한 그들은 제 테이블 위에 놓인 컵라면을 보더니 깜짝 놀라는 표정을 지었죠. 헉, 여기서 육개장을 나눠주는 거야? 이게 무료라고요? 대박이다. 여기서 이런 걸 먹게 될 줄이야. 그들은 컵라면을 하나씩 받아들고 환호하며 먹기 시작했어요. 국물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비운 관광객들은 연신 감탄하며 저를 칭찬했습니다. 이야, 역시 이 날씨에 육개장만한 게 없다. 정말로 고마워요, 학생. 느끼한 것만 먹어서 힘들었는데 덕분에 싹 가시네요. 그들의 반응을 본 몇몇 캐나다 손님들도 궁금한 눈빛으로 다가왔습니다. 저 사람들이 먹던 건 뭐죠? 냄새는 강한데 맛있어 보이네요. 우리도 먹어볼 수 있나요? 저는 웃으며 컵라면을 건넸고
그들도 조심스럽게 맛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오, 이거 맛있네. 매울 줄 알았는데 딱 적당한 정도네요. 국물이 정말 깊은 맛이 나요. 면발도 너무 맛있네요. 둘째 날은 그렇게 한국인 관광객과 캐나다 손님들 몇 명 덕분에 예상치 못한 성황을 이루며 끝났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문제가 생겼어요. 집에서 가져온 육개장 컵라면 한 박스는 이미 다 동이 나버린 겁니다. 저는 매니저에게 상황을 알렸습니다. 매니저님, 오늘 준비한 컵라면이 다 떨어졌어요. 내일 더 준비하려면 한인마트에 가서 추가로 구매해야 할 것 같습니다. 매니저는 고민하다가 말했어요. 스키장에서 1시간 정도 떨어진 곳에 한인마트가 있지. 우리 회사 차를 쓸 수 있으니까 그걸 타고 다녀오면 되겠다. 나도 이 컵라면이 이렇게 반응이 좋을 줄 몰랐네. 내일도 부탁할게. 매니저의 도움으로 저는 회사 차를 타고 한인마트로 향했어요. 차 안에서 오늘의 일들을 되돌아보니 웃음이 절로 나왔습니다. 작은 컵라면 하나가 이렇게 사람들에게 큰 즐거움을 줄 줄은 상상도 못했으니까요. 한인마트에 도착해 육개장 컵라면 박스를 고르며 한국어 간판과 익숙한 제품들을 보니 어쩐지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마트 직원에게 말을 건넸죠. 이 육개장 라면 박스 단위로 구매하고 싶은데요. 직원이 웃으며 물었어요. 이렇게 많이 사가시는 건 처음 봐요. 무슨 행사라도 하세요? 저는 육개장 사발면이 캐나다 스키장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려줬고 직원은 흥미롭다는 듯 박스를 몇 개 꺼내줬습니다. 컵라면 박스를 차에 싣고 돌아오는 길. 저는 내일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컵라면을 즐기게 될 걸 생각하니 뿌듯함과 기대감으로 가득 찼어요. 다음날 컵라면 코너는 점점 더 많은 관심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전날 캐나다 손님들의 입소문 덕분에 아침부터 휴게실에는 사람들이 몰려들었죠. 여기 한국 컵라면 준다며? 진짜 맛있다고 하던데. 맞아. 추울 때 국물로 몸 녹이는데 딱 좋다더라. 손님들이 끊임없이 몰려들자 컵라면을 준비하는 제 손도 바빠졌습니다. 뜨거운 물을 붓고 컵라면을 건네며 조심히 드세요를 연발했죠. 사람들은 컵라면을 받아들고 따뜻한 국물을 한 입 마신 뒤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이 모습을 보니 저도 덩달아 힘이 났습니다. 그런데 점심시간 무렵 등골이 오싹한 경험을 했습니다. 갑자기 뜻밖의 손님들이 등장했습니다. 단정한 정장을 입은 남성과 그의 수행비서 여러 명이 휴게실로 들어와 제 코너를 둘러보더니 다가왔습니다. 순간 저는 놀라 얼떨떨했어요. 바로 스키장 사장이었던 거죠. 여기가 그렇게 소문난 컵라면 코너인가? 사장은 미소를 지으며 제 테이블을 살피고는 말했습니다. 손님들 반응이 굉장히 좋다고 들었어. 내가 직접 확인해보고 싶어서 와봤네. 저는 서둘러 컵라면을 준비해 사장과 그의 수행비서들에게 건넸습니다. 조심히 드세요. 국물이 살짝 매콤할 수 있어요. 사장은 컵라면을 한 손에 들고 조심스럽게 국물을 마셨습니다. 그리고 곧 눈이 반짝이며 감탄했죠. 오, 좋네. 다들 어떠신가? 수행비서들도 한 입씩 맛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국물이 정말 좋네요. 한국 라면이 이런 맛인 줄은 몰랐습니다. 손님들이 왜 열광하는지 알겠어요. 이건 정말 겨울철 간식으로 최고네요. 컵라면을 다 먹은 사장은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승태 씨, 이렇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걸 여기서만 나눠주는 건 너무 아깝지 않나? 그의 말에 저는 약간 놀랐지만 곧바로 되물었죠. 더 많은 손님들에게 제공하라는 말씀이신가요? 이후 사장님의 말이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제공이 아니라 판매를 해보자고. 스키장 입구에 푸드트럭을 설치해보는 건 어떨까? 거기서 컵라면을 판매하면 더 많은 손님들이 이 국물을 맛볼 수 있을 거야. 특히 바깥에서 추위에 지친 손님들에게는 금방 큰 인기를 끌걸. 그의 제안은 놀라웠지만 한편으론 걱정이 앞섰습니다. 정말 푸드트럭을 운영할 수 있을까요? 그럼 푸드트럭은 우리가 준비할 테니 승태 씨가 운영만 맡으면 돼. 부담스러울까? 잠시 고민했지만 저는 이 작은 컵라면이 많은 사람들에게 더 사랑받고 한국을 더 알릴 수 있다는 생각에 기대가 되었습니다. 해보겠습니다. 손님들이 한국 컵라면을 더 많이 접할 수 있다면 정말 기쁠 것 같아요. 사장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돌아갔습니다. 저는 매니저와 함께 푸드트럭을 설치할 장소를 탐색했고
스키장 입구 근처의 한쪽에 푸드트럭을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며칠 후 드디어 푸드트럭이 완성되었습니다. 작고 귀여운 트럭에는 뜨거운 한국 컵라면으로 추위를 이겨보세요 라는 문구와 함께 컵라면 사진이 크게 그려져 있었어요. 트럭을 처음 본 순간 저는 설레는 마음과 함께 약간의 긴장감도 느꼈습니다. 과연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까? 푸드트럭이 오픈한 첫날 사람들은 처음엔 트럭을 힐끗 보며 지나쳤습니다. 하지만 첫 손님이 등장하면서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어요. 여기서 한국 컵라면 육개장 판다고요? 그거 진짜 맛있다고 들었어요. 하나 주세요. 손님은 컵라면을 받아들고 뜨거운 국물을 한 입 마신 뒤 환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소문 그대로네. 이 국물 진짜 끝내줘요. 그 손님이 주변 사람들에게 푸드트럭 이야기를 하자 금세 줄이 길게 늘어서기 시작했습니다. 그거 진짜 맛있다던데 여기서 파는 거야? 한국 라면 먹어본 적 없는데 그렇게 맛있다며? 그날 이후로 푸드트럭은 스키장의 새로운 명소로 떠올랐습니다. 컵라면의 매콤하면서도 깊은 국물 맛은 추위에 지친 사람들의 몸과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었고 손님들은 트럭 앞에서 사진을 찍으며 즐거워했어요. 며칠 뒤 스키장 사장이 다시 푸드트럭을 찾았습니다. 그는 트럭 앞에 늘어선 긴 줄을 보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죠. 역시 잘 될 줄 알았어. 이 라면은 여기 겨울철 간식으로 딱이야. 저는 감사 인사를 드리며 말했습니다. 사장님 덕분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한국 컵라면을 즐길 수 있게 됐어요. 아니야. 이건 내가 열심히 해줘서 가능한 일이야. 앞으로도 계속 손님들에게 맛있는 라면을 제공해줘. 그렇게 작은 컵라면 코너에서 시작된 이야기는 스키장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사람들은 푸드트럭에서 컵라면을 사 먹으며 추운 겨울을 따뜻하게 보내기 시작했고 이 작은 라면은 이제 스키장의 대표 간식으로 자리 잡게 되었어요. 푸드트럭은 이제 스키장의 대표 명소가 되었습니다. 매일같이 줄이 끊이지 않았고 한국 컵라면의 매콤하면서도 깊은 국물 맛은 스키장의 특별한 경험으로 자리 잡았죠. 추위를 녹이는 국물 한 그릇은 손님들에게 따뜻함을 전해줬고 푸드트럭은 빠르게 소문이 퍼져나갔습니다. 어느 날 캐나다의 한 방송국이 푸드트럭을 취재하러 찾아왔습니다. 카메라와 마이크를 든 리포터는 푸드트럭 앞에 줄을 선 사람들과 뜨거운 국물을 즐기는 손님들의 모습을 촬영하며 말했어요. 이곳은 캐나다에서 가장 유명한 스키장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람들이 줄을 서 있는 이유는 스키 때문만이 아닙니다. 바로 이곳에서 제공하는 한국 컵라면 때문인데요. 추운 겨울 이 국물 한 그릇이 사람들에게 따뜻한 위안을 주고 있습니다. 리포터는 저를 인터뷰하며 컵라면의 인기 비결을 물었습니다. 승태 씨, 이 컵라면이 이렇게 큰 사랑을 받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한국 컵라면은 매콤하면서도 깊은 국물 맛이 특징입니다. 특히 추운 날씨에 따뜻한 음식을 먹으면 몸과 마음이 녹는 기분이 들잖아요. 많은 분들이 이 맛을 좋아해 주셔서 정말 기쁩니다. 리포터는 사발면을 직접 맛보며 감탄했습니다. 정말 맛있네요. 매콤한 국물이 부드럽고 깊은 맛이 나요. 겨울철 스키장에서 이런 독특한 음식을 경험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날 오후 푸드트럭에 특별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멀리서부터 환하게 웃으며 다가온 그는 중년의 한국인 손님이었어요. 여기서 육개장을 판다고 해서 일부러 찾아왔어요. 그런데 이건 정말 특별하네요. 캐나다에서 가장 유명한 스키장에서 한국 라면을 먹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그는 컵라면을 받아들고 국물을 한 모금 마신 뒤 감동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이 맛 그대로네요. 제가 한국에서 자주 먹던 그 육개장 맛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캐나다 사람들이 맛있게 먹고 있는 모습을 보니 정말 뿌듯합니다. 그의 말에 제 가슴도 뭉클해졌습니다. 맞아요. 저도 이 컵라면이 이렇게 많은 사랑을 받을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이 라면이 단순히 음식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따뜻한 추억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한국인 손님은 컵라면을 다 먹고는 트럭 앞에서 인증 사진까지 찍으며 기분 좋게 돌아갔습니다. 스키장에서 이런 특별한 경험을 하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잊지 못할 추억이 될 것 같아요. 며칠 뒤 스키장 사장이 푸드트럭을 찾았습니다. 푸드트럭 앞에 줄을 선 사람들과 컵라면을 먹으며 환히 웃는 손님들을 보며 그는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승태 씨, 정말 대단해.
이 푸드트럭이 스키장 전체에 활기를 불어넣었어. 이제 스키를 타러 오는 사람들 중 절반은 이 라면을 먹으러 오는 것 같아. 저는 감사 인사를 드리며 대답했습니다. 사장님, 덕분입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한국 컵라면을 좋아해 주셔서 저도 정말 뿌듯합니다. 사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작은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이건 내가 열심히 해준 덕분에 스키장이 더 활기차졌으니 보너스로 준비했어. 받으라니까 부담스러워하지 말고. 봉투를 받아든 저는 감격스러운 마음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사장은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사람들에게 이 따뜻한 맛을 전해줘. 이 푸드트럭은 이제 스키장의 명물이 되었으니까. 그날 밤, 퇴근 후 저는 잠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반짝이는 별들이 겨울밤을 환하게 밝히고 있었습니다. 작은 컵라면 하나에서 시작된 일이 이렇게 큰 이야기가 될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네. 이 작은 컵라면이 스키장을 찾은 사람들에게는 몸과 마음을 녹여주는 위로가 되었고, 저에게는 한국의 따뜻한 맛과 문화를 알릴 수 있는 특별한 경험을 선사했습니다. 앞으로도 이 라면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따뜻한 추억을 만들어줄 수 있기를 바라며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여러분, 사연 어떠셨나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입니다. 오늘 육개장 한 사발 해야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더욱더 다양한 콘텐츠를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